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추천주 결과 유한양행부터 볼게요. 유한양행은 8월 일정주였죠. FDA 승인 일정이 있었고 그거를 2월 3월에 알려드렸습니다. 단기 20% 수익이 나왔고 뒤에는 흔들면서 크게 올라갔고, 자 8월 전까지 보통은 한 달 전이 고점이죠. 선반영으로 7월까지만 가져갔어도 50% 최대 수익이 나왔고 이 절반만 먹었어도 25% 수익이었으니까 선반영 매매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일정 당일 8월 21일에는 시초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라고 했고요.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지만 무리하게 추격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8월 21일 흔들면서 더 갈 수 있지만 굳이 시초에 추격하지 마라. 눌러줬을 때 매수하는 게 나았죠. 흔들면서 고점 경신을 해줬고요. 그리고 단기평 이탈도 없었고 추세선 이탈도 없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충분히 홀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기평 이탈이 없었다. 8월 21일 리딩. 유한양행 초호재 발생임에도 정석 재료 소멸 반짝. 이후에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8월 21일 여기 찌라시 모음. 단기 2평 위에서 힘이 유지 중이다. 우선주에 비해서 보통주가 힘이 없지만 단평, 단기 2평 위에서 힘이 유지 중이니까 보유자분들은 홀딩이 가능했던 거죠.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입니다. 보유자분들은 하락시 분할매도 잘 해주시고 상승시에는 계속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이전 리딩과 똑같아요. 지금 여기 무리하게 추격할 필요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리하게 추격할 필요가 없죠. 눌러주는 거 기다렸다가 또 분할 매수 식으로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유한양행 보통주 역대 신고가 오늘 찍어줬고요.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왔죠. 흔들면서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 유사하게 보시면서 이탈이 나오게 되면, 이탈이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내려간 어깨에서 분할 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꺾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유자분들은 분할 매도해서 내려가는 어깨에 챙기시면 되겠고, 더 올라가면 당연히 홀딩하면 되는 거고요. 난 지금 신규 매수 추격하고 싶다, 역대 신고가 매매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추격하고 꺾일 때 손절을 짧게 잘 해주시면 되겠죠. 이전처럼 요 밑에까지 크게 끌려 내려가지 말고 도중에 손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이렇게 무리한 추격은 권장을 드리지 않고요. 초보자분들이 되게 하락할 때 여기 손절 잘 못하고 여기까지 크게 끌려 내려가는 경우가 일반적인 흐름이라서 그런 매매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장기평가 가까울 때 매수하시고요. 장기평가 멀어지면 조금 조심하자 라고 계속 반복해서 리딩을 드리고 있죠. 지금 또 얘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또 여기 장기평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조심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선주도 볼게요. 유한양행 우 현재 단일가 걸려있고 얘도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힘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경우에 단기평을 넣어가지고 이탈 전까지 보셔도 되는데 5일선이랑 현 주가와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5일선은 3차 정도 지지로 볼 수가 있겠고요. 1차는 오늘의 저가, 전날의 캔들 종가나 시가 이렇게 기준 잡으시고 5일선은 3차 4차 지지, 뒷방 지지로 밀려납니다. 수익권이 크다면 5일선 1차 대응하셔도 무방하겠죠. 내 평단이 여기야. 그러면 5일선 1차 대응하셔도 돼요. 널널하게. 근데 내 평단이 여기야. 높아. 추격했어. 그럼 당연히 5일선 뒷방 지지로 밀려나겠죠. 본인의 평단과 포지션에 따라 골라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다음 오스코텍 일봉이고 얘도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로 현재 보시면 되는 구간,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21선 힘싸움 중이네요. 21선 가격이 43,300원 정도, 43,300원 다시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겠고요. 다음 에이프릴 바이오 최근에 추천드리고 2일 만에 상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는 구간 끊기 직전에 일정으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바로 상한가 반복해서 분홍색깔 수익 나와주다가 또 재추천하고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22년도 10월부터 반복 추천을 계속 초록 원해드렸고요. 주황색깔 이렇게 크게 최소 15% 최대 70%의 수익을 반복해서 쭉 줬습니다. 그리고 또 재추천드리고 2일 만에 상한가 3일 만에 45% 급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또 당연한 하락을 조심을 했어야 되겠죠. 네, 추천드릴 때 최소 20% 먹으라고 했고 바로 상한가 나와가지고 크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월봉이고요. 월봉 추세 하단 이탈 없이 정직하게 계속 반등이 나와주면서 역대 신고가 찍었고, 이번에도 지수에 밀려가지고 하락이 깊게 나왔지만 추세 하단 이탈 없이 또 반등이 나와주면서 역대 신고가 경신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차트만으로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포트 내용 이렇게 여러가지 상세하게 다 알려드렸거든요. 리포트 재무, 수급, 그 외 다방면 설명 자세하게 들립니다. 차트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차트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것도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차트 불신자라도 상관이 없고요. 현재 에이프릴 바이오는 역대 신고가 또 단기 오버슈팅이 나왔고, 흥구석유처럼 장기 입현과 멀어진 보라색깔 자리니까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오늘 역대 신고가 찍은 애들 다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추격하지 마시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일봉입니다. 장기 입현과 가까운 노랑에서 매수하시고, 장기 입현과 멀어지는 보라에서 매도 관점을 가지자고 했죠. 이 보라에서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경우가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락하면 반드시 하락시 분할 매도 대응을 해주면서 본인이 목표했던 가격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만히 멀뚱 있지 말고 내려갈 때는 대응을 해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흥구석유로 복습을 많이 했죠. 흥구석유도 노랑에서 매수를 해라, 그리고 보라에까지 올라가는 거 이게 50% 이상의 상승폭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50% 이상 줬던 거죠. 노랑에서 매수하고 보라에 매도를 해라. 이번에 장기 입형 노랑 기준으로 이렇게 60% 70% 정도 올라갔고, 보라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으면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꺾였죠. 내려오기 때문에 하락시 분할 매도하면서 여기 만원 후반대 그리고 2만원 정도에서 매도를 했으면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반등이 나왔으나 시초에 튀기 시작할 때 요거 이전처럼 V자 반등으로 또 보라색깔까지 가는 거 기대하지 말고 반짝 튀었다가 빠지는 거 경고 드렸습니다. 왜? 지금 단기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힘이 딸린다, 제약이 있다. 이전에도 보시면 여기 올라올 때 바로 V자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죠. 바로 V자로 전고점까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정도의 행보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한 달, 두 달 정도 흔들면서 행보하는 구간, 이전처럼 이렇게 행보했다가 올라오는 걸 좀 무게 두자 했던 거죠. 여기도 행보하다가 올라왔었고요.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시초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9시 1분 석유주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으나 최근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 주의하자 라고 리딩 드렸고, 꼬리 하락 마감이 되었고요. 다음 레고캔 바이오, 지금은 리가캔 바이오죠. 무릎자리 추천드렸고, 무릎에서 가속이 붙는다, 무릎에서 가속이 붙는다, 역대 신고가까지 올라가 줬고요. 여러 번 반복 추천, 주역에 한 3번 정도 추천드리고 또 오늘 역대 신고가 올라가 줍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장기 입현까지 빠졌다가 멀어지니까 또 떨어지고, 노랑에서 매수를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죠. 지금 얘도 보라색깔의 위치에 있으니까 또다시 여기 밑에까지 떨어지는 건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라에서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꺾이기 시작한다면 멀뚱멀뚱 가만히 있지 말자. 내려간 어깨에서 하락시 분할 매도를 잘 해주도록 합니다. 보라에서 더 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확률상
제자리 확률이 더 크니까, 노랑까지 또 떨어질 확률이 크니까 보라에서 무리하게 큰 비중으로 추격을 자제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 3대장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죠. 이건 예전부터 제가 알려드렸던 거고 얘네가 전부 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부동의 대장이고요. 얘도 무릎에서 추천드렸고요. 요 자리 알테오젠 추천 나갔으니까 리가켄바이오도 같이 추천을 드렸던 거죠. 완전히 똑같은 차트예요. 무릎에서 가속이 붙는다. 그리고 여기 17만원 정도 할 때도 신고가 눌림 추천 한 번 더 드리고, 이때 프리미엄 중장기방에 한 번 더 추천드렸죠. 그리고 한 달 만에 최대 7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 고점에서도 추천이 나갔다. 근데 이거 추격 아니라 눌림 추천이었습니다. 신고가 눌림 추천이었어요. ABL 봐요. 얘도 오늘 52주 신고가 나왔죠. 추천드린 자리를 보면 무릎 자리였고요. 여기 무릎 자리, 무릎 자리. 다음 보로노이. 보로노이도 역대 신고가 같고요. 얘도 22년도 23년 4월부터 추천 나갔네요. 또 무릎 추천, 무릎 추천, 눌림 추천, 또 한 번 더 무릎 추천. 요때 한 번 실패했고 나머지 다 성공했습니다. 4승 1패했네요. 그 뒤에 또 한 번 더 추천드리고 5월에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 5승 1패를 한 거죠. 이게 5월 추천드리고 또 한 번 더 180% 쭉 크게 올라가 줬고요. 3만원대 무릎 자리에서 재추천드리고 현재 83,000원 정도 크게 역대 신고가까지 올라가 줬습니다. 이때 하락 나올 때 본질 해소 낙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요 추천 타점이 거의 다 무릎 자리 바닥권에서 추천이 나갔었다. 이것도 26년에 가속 승인 기대감 요거 있었고요. 차트만으로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리포트 임상 내용 재료 다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보로노인 잡음이 좀 많이 있었죠. 잡음도 리스크도 다 알려드렸었고, 리스크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나는 제약주 안해, 나는 적자 지속인 종목 절대 안해, 그러면 안하면 되는 거예요. 리딩은 부패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음식을 드리는데 나는 회 안 먹어, 나는 고기만 먹어, 나는 소가 좋아, 돼지가 좋아, 그러면 돼지랑 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생선은 줘도 안 먹으면 되지. 기준을 잡고 추천주 고르시면 되고,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고기가 좋은지 생선이 좋은지 도통 모르겠어, 이렇게 기준이 없으면 일정주 위주로 하시면 돼요. 일정주. 최근에 루닛 제가 재추천 드렸죠. 9월 13일 일정으로. 그렇게 일정 가까운 것들, 한 달 정도의 일정 있는 것들 미리 매수해가지고 수익 내시면 됩니다. 루닛도 밑에 볼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일정주 위주로 공략을 하도록 하자. 다음 ST팜. ST팜도 9월 말에 일정 있죠. 20년도에 무료 추천드리고 무릎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고요. ST팜 긴 호흡으로 보세요. 길게 보세요 라고 했고, 여기서 길게 봤으면 최대 190% 수익 나왔고, 거기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최대 380% 올라갔어요. 긴 호흡으로 보세요. 길게 봤으면 최대 400% 가까이 수익이 나왔다. 뒤에는 당연한 밥동이 나왔고요. 또 같은 타점 무릎 자리에서 이번에는 VVIP에만 추천드렸습니다. 요 타점이랑 요 타점이랑 똑같은 발목 무릎 자리였다. 여기서도 반복 추천드렸고요. 또 9월 말에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미국 생물보안법 그 일정 잡혀가지고 또 재추천 드렸고, 다만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눌림 추천을 좀 더 강력하게 드렸는데 눌림은 안 주고 바로 쭉 올라가가지고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3월부터 재추천이 들어갔었고요. 3월 추천, 그리고 4월 추천 이후에도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9월 말에 미국 하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 여부 결정 예정 일정이 있고요. 이게 또 복불복이죠.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하락이 나올 거고,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선반영 상승이 크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건 생각하면서 재료성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9월 말 일정 체크해 두시고, 대표적인 관련주는 SD팜, 바이넥스, 3일제약, 아미코젠이 있습니다. 아미코젠은 최근에 루머로 바닥으로 크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낙폭과대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다음 바이넥스 추천드리고 50%, 100% 최대 수익률 나왔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발목 자리에서 코로나 수혜로 쭉 크게 가속이 붙어서 올라갔고, 이번에도 발목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30% 수익이 나왔죠. 하지만 여기가 머리이기 때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가 우리의 매매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깨까지 더 갈 수 있다. 또 재추천드렸고, 지금 25,0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돌파 기준 50%, 눌림 기준 최대 100%까지 25,000원까지 올라왔다. 지금 딱 어깨까지 왔어요. 이게 머리고요. 근데 어깨에서 무조건 머리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어깨에서 꼭 꼬라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발이고, 이제 무릎, 어깨 올라오는데 머리까지 못 가고, 여기가 머리잖아요. 머리까지 못 가고 도중에 꼬꾸라졌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어깨에서 무조건 머리까지 가는 거 아니니까 어깨에서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가급적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요. 다음 3일제약, 얘도 뒤늦게 미국 생물보안법으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관련주고, 얘도 발목 자리에서 처음 추천 나갔었고 3월 일정주로 추천이 나갔어요. 그리고 15일 만에 50%나 올라가주면서 무릎 가속 교과서를 보여줬고요. 그 뒤에 또 재추천드리고 최대 70% 수익이 나왔습니다. 얘도 미국 생물보안법. SD팜 일봉이고, 지금 8월 5일에 지수 급락 나온 다음에 쭉 계속 올라가면서 70%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죠. 무리하게 추격하지 마시고요. 현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좀 유사한 자리일 수 있으니까, 이게 조정이 나오면 20%, 30%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20%, 30% 정도 떨어지면 9만원까지는 1차적으로 내려온다는 뜻이니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이런 자리에서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도록 합니다. 앞에 계속 설명드렸어요. 장기 편과 가까울 때 매수하시고, 가까울 때 매수하시고, 가까울 때 매수하시고, 장기 편과 멀어지면 매도 관점으로 가지자 라고 했습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꺾이면 찹찹찹 이렇게 내려가는 어깨에서 매도를 해준다. 지킴이 홀딩하면 되는 일이고, 추세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의 시가겠죠. 오늘의 시가 11만원 정도, 여기를 지키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5일선이 따라 올라오는데, 요 추세 하단이랑 5일선이랑 좀 일치하는 근사치 자리에요. 그 5일선이나 요 추세 하단 2차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많이 올랐으니까 무리하게 추격은 하지 말자. 바이넥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넥스도 장기 편과 가까운 자리에서 잡았으면 수익이 쏠쏠했죠. 지금 장기 편과 또 이렇게 많이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다. 얘도 단기 편 넣어가지고 지지 이탈 여부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여기 돌파하고 올라왔으니까 22,000원이 수평 지지 맥점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 이제 수평 지지로만 보면 22,000원, 2만원, 19,000원 이렇게 1차, 2차, 3차 지지 보시면 되겠네요. 중간값으로 21,000원, 1,0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만약에 찹 해가지고 내려간 어깨에서 챙겨주시면 되고, 또 밑에서 장기 입편과 가까워지는 자리, 요런 자리에서 뭐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될 거고, 다만 요 자리에서 무조건 다 반등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장기 입형에서 무조건 다 반등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이탈하고 더 빠졌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짧게 손절해 주시는 거예요. 짧게 손절해 주는 겁니다. 올라가면 크게 먹어주는 거고, 여기도 내려가다가 더 내려가면 짧게 손절해 주시고,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지 마시고. 다음 3일제약. 3일제약도 장기 입형과 가까운 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와줬고요. 지금은 이렇게 장기 입형과 멀어진 자리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떨어지면 여기 장기 입형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자, 아미코젠도 볼게요. 아미코젠은 루머로 이렇게 악성 루머로 급락이 나온 다음에 회복을 못하고 있네요. 기존 여기 수평 지지 자리였던 여기 이탈할 때가 매도 자리였고요.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이탈을 하면서 죽었고, 이렇게 W로 반등을 깨하더니 지수에 밀려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내려갔고, 다시 기존의 박스 안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작은 박스 돌파 나왔고, 박스 중앙까지 올라왔죠. 박스 상단 가격인 이 자리가 이제 121선이 조금 내려오면 5,000원 후반대 6,000원 정도, 여기를 돌파 안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다음 한선 엔지니어링, 재료가 두 개입니다. 시추 그리고 전기차 화재, 핫한 섹터 두 개가 엮여 있고, 기존에 박스 추천드렸습니다. 박스 중앙에서 한번 추천드렸고요. 바로 수익 주고 뒤에는 빠지죠. 손절가 9,000원 드렸어요. 9,000원 이탈 없이 또 중앙에서 상단까지 올라가 주면서 오늘도 한 번 더 15% 급등 나와주면서 수익이 크게 나왔죠. 금요일에도 재추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라색깔 손절 잡고 초록색깔 화살표 기본 대응 드렸어요.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기본 흐름인 초록, 이렇게 초록으로 밀렸다 반등이 나와도 우리가 덤덤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왜? 초록 화살표가 기본이고 노랑은 보너스니까. 9,000원 이탈 없이 계속 반복 수익이 나와줬고요. 8월 23일 금요일에도 3시 20분쯤에 3시 20분 전에 한선 엔지니어링 업계 자리다 재추천 드렸습니다. 기존 최대 60% 수익 나왔고 재추천 하루 만에 15% 수익이 나와줬어요. 금요일 종가 베팅 이렇게 뿅 반짝, 시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정석 반짝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박스 상단에서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는 13,000원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어깨 자리라고 보고 여기서 금요일에 또 재추천 종가에 드리고 하루 만에 15% 반짝 뿅 이렇게 수익이 또 나와줬습니다. 여기 전고점을 돌파 안착하는 게 중요한데 14,000원 정도 안착은 실패를 했고 건드리기만 하고 밀렸죠. 손절가 9,000원 드렸고 9,000원이랑 가까운 자리에서 매수를 했으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와줬어요. 지금도 또 9,000원까지 여기 19,000원까지 또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크게 박스, 작게 박스, 더 작게 박스, 이렇게 박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박스 하단까지 밀리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이런 최악의 흐름을 항상 상단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밑에서 잡았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또 수익 반납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박스 매매로서 큰 박스면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락폭을 보면 마이너스 35%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상단에서 자꾸 물리면 마이너스 30% 뚜까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하단에서 잡으면 여기 상단까지 20% 30%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유리할지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밑에가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큰 자리였고, 금요일에 추천이 나갔던 자리는 조금 초보자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는 있었다. 하지만 손절을 짧게 잡으면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 내려가면 여기 손절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손절을 짧게 잡고 손익비 대응을 하면서 고점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다. 다음 화성밸브, 얘가 시추 대장주죠. 얘도 무릎에 사서 자 어깨, 여기가 머리고요. 어깨 머리 향해서 올라가면서 단계 크게 올라가 줬습니다. 여기도 돌파 실패하면 이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단까지 밀릴 수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기 들어갔다가 이 하단까지 밀릴 수가 있었겠죠. 8,000원에서 5,000원까지 떨어지면 손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한 7,000원 정도에서 손절을 짧게 잡아주는 식으로 손익비 대응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반드시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박스 돌파 자리 추천드리고 올라갔다. 그리고 일봉은 이렇게 역배열 자리에서 여기 눌림 추천 한번, 그리고 또 올라올 때 큰 역배열 끊고 올라올 때 눌림 반등 추천드렸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눌림 추천이었다. 화성밸브랑 한선엔지니어링 같은 섹터. 한선엔진은 전기차 화재도 된다. 다음 코오롱 글로벌, 얘도 시추 관련주로 6월에 추천드렸습니다. 요 초록색깔 윗꼬리를 매물서화로 보고 추천드렸고, 손절가 이탈이 없이 크게 단기 수익이 나왔죠. 그리고 또 이 하락했던 구간에서도 이거 빠지면 기회다, 바로 상한가 나왔고요. 밥 충분히 많이 먹었고 뒤에는 똥을 쌌습니다. 여기서 눌림 매수 유효하다 라고 했는데, 지수 연동으로 8월 2일 8월 5일 지수가 미친듯이 빠졌죠. 그래서 조금 더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이 지수 연동 하락이 없었으면 이렇게 깊게 밀리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밑에 최종 손절가 이탈 없이 이렇게 역별 돌파 자리가 또 발목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무릎 자리에서 협등이 나와줬습니다. 7월 29일 코오롱 글로벌 리딩, 악재일까요? 딱히 악재로 보이지 않는다. 시추와 재건, 재료가 두 개고 낙폭과 대 눌림 매수 유효하다. 단 장기 입형을 이탈했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느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수에 밀려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다. 어쨌든 속도가 조금 저하됐다 라는 자리에서 밀렸다가 올라간 거니까 딱히 다를 게 없죠. 리딩과 똑같이 속도가 저하된 자리에서 조금 더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다 보면 되겠습니다. (5월) 말에 급등신호 그린라이트 뜬 거 확인했고, 뒤에 조금 더 올라온 자리에서 여기를 발로 보고 발목 자리, 무릎 자리에서 반복 추천이 나왔습니다. 매물소화, 바로 감 노랑, 쉬었다 감 초록. 초록으로 갔죠. 바로 못 가고 초록으로 갔습니다. 항상 이 초록을 기본 흐름으로 삼고 대응하시면 돼요. 보라색깔 손절 잡고, 보라색이 3개죠. 3개일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본인 포지션에 따라 달리 대응하면 됩니다. 나는 요 3번째 최종 지지까지 하락폭 못 견뎌, 버틸 수 없어. 그러면 첫 번째 보라색깔 손절가에서 전량 손절하시면 되고요. 근데 난 조금 길게 볼게. 그러면 첫 번째 손절가 이탈했을 때 버텨, 아예 손절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조금 중간 입장 그런 분들은 첫 번째 보라 이탈할 때 손절을 일부 해줘요. 일부 해주고 남아있는 물량은 계속 들고 갑니다.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 이탈하면 당연히 분할 매도하면서 다 손절하면 되는 거고요. 손절가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하면서 대응을 하셔도 된다. 혹은 본인의 성향과 포지션에 따라서 택일 해가지고 3개 중에 하나 택해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고, 아무튼 첫 번째 손절가도 이탈이 없이 크게 상승이 나오셨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오늘은 크게 반짝이 나왔고요. 그래도 1년선은 안착을 하고 마감을 했고, 오늘의 시가인 11,000원 정도를 지키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한번 2년선 건드리고 떨어졌죠. 13,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기 안착하기 전까지는 밑에서 이렇게 박스로 크게 왔다 갔다 할 확률이 커 보이고요. 13,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여기를 안착해야 전고점까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주도 볼까요? 우선주는 상한가 마감이 나왔습니다. 항상 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우선주가 가볍기 때문에 훅훅훅 잘 올라갑니다. 근데 떨어질 때도 시원하게 크게 떨어지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요.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제자리까지 이렇게 빡 떨어지니까 이렇게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되게 이렇게 불나방 매매로 추격을 잘 하시니까 추격했다가 손절 못하고, 손절하면 다행인데 손절 못하고 여기까지 가만히 끌려 내려가고 있고, 지금 상한가 나왔어도 여전히 크게 손실 중이기 때문에, 또 이게 보통 이렇게 V자로 또 크게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마냥 본전 기다리다가 기회비용 상실하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내가 여기 물렸다, 근데 이렇게 올라오다가 다시 꺾여 버린다고. 난 요걸 기대했는데 계속 본전이 안 오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냥 여기 기다리다가 도중에 꺾여 버린다면
또 기회비용 상실이 되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아주 큰 고점에서 물렸다면 마냥 홀딩하지 말고 올라가다가 꺾이는 시점에서 내려가는 어깨에서 정리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뭐 여유자금이 아닌 경우에 내가 여유자금이고 나는 뭐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한번 기다려볼게, 이런 포지션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포지션이 아니라면, 단기 포지션이라면 꺾일 때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자. 아무튼 이전처럼 상한가가 지속이 된다면 계속 홀딩 하시고요.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정리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매물대는 25,000원대 좀 많이 걸려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매물이 많이 걸려있네요. 1차적으로 25,000원 안착이 중요하겠고, 2만원, 22,500원 중간 저항대 체크. 그리고 갭으로 떴기 때문에 오늘의 시가를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또 떨어지는 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 개파락 구간 싱크홀 자리죠. 밟으면 푹 빠지는 진흙당 자리. 다음 C추, 대한고래하면 빠질 수 없는 한국가스공사 추천드리고 55% 크게 수익이 나왔고요. 뒤에도 눌림 추천드리고 또 수익이 나왔습니다. 월봉으로 일단 일봉 여기 4만원 정도 추천드리고 수익이 나왔고요. 지금 5만원 정도까지 올라왔죠. 이 정도까지 올라왔죠. 월봉은 무릎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무릎 자리에서 6일 만에 50%. 그리고 일봉 추천드렸을 때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빠져도 눌림 매수 유효하다고 했는데 노랑으로 바로 쭉쭉 올라왔습니다. 이게 가면 크게 가고 저 정도 크게 나올 것이다, 파동이 크다 라고 했고, 이렇게 수익이 나왔던 거 복습하시고요. 현재는 5만원 정도 이렇게 작은 박스가 나와 있고, 여기 박스 상단 51,0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추천, 그리고 여기 추천 55%, 여기 또 이렇게 수익이 나왔고, 얘도 121선쯤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만약에 떨어지면 또 여기까지 4만원 정도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파동이 큽니다.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크게 내려간다. 다음 전기차 화재 관련주 민테크 박스 추천드렸고요.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3일 만에 15% 수익이 나왔습니다. 노랑은 보너스예요. 초록이 기본입니다. 초록 기본으로 15% 수익이 나왔다. 다음 KN솔 액침 냉각 관련주, 얘도 전기차 화재 관련주죠. 액침 냉각이 전기차 화재 이쪽으로 같이 엮여 있습니다. KN솔은 올해 2월에 눌림 추천 한번, 그리고 3월에도 추천드렸고, 이렇게 반복 수익을 여러 번 주다가 뒤에는 무너진 상태에서 낙폭과대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엔비디아 차세대 서버 액체 냉각 도입에 반응이 크게 나왔었죠. 최근은 전기차 화재를 막는 액침 냉각 확대 전망, 8월 20일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혜, 그리고 전기차 화재 방지 수혜. KN솔 일봉 좀 고점이 높죠. 그리고 이렇게 캔들 몸통 기준으로 꼬리 무시하고 몸통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저항이 걸려 있는 변곡점입니다. 살짝 돌파를 했고요. 뚫고 올리면서 또 전고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 변곡점 자리, 만약에 밀리면 이전처럼 또 내려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저점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이렇게 하단 자리가 잡혀요. 만약에 최악의 흐름으로는 이렇게 띵띵띵띵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니까, 띵 내려가면 또 1차로 14,000원, 2차로 12,000원까지 내려가는 요 최악의 흐름, 하락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상승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변곡점이다. 역배열 돌파를 안착을 할지 말지 변곡점의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 다음 같은 섹터 예전 대장주였던 GST, 얘는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 약세 정석 패턴이 나왔고요.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뒤에 또 무너지는 흐름을 경계를 했어야 되겠죠. 이때 박스 흐름으로 121선 자리 25,000원 정도 지지가 중요한 자리였고요. 여기 이탈을 하면서 이제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 약세로 빠지는 흐름을 경계했으면 됩니다. 결국 무상증자일까지 빠졌죠. 항상 이 패턴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권리락 강세 나와주고 무상증자일까지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는 거, 이 구간 하락폭, 당연한 하락 생각하셨어야 되고, 뒤에는 또 지수에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121선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19,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121선 19,0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다. 그리고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있고, 여기도 분사치 자리죠. KN솔과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역배열 저항대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지는 16,000원 1차, 그리고 여기 2차 중간 지지. 그 다음은 인성정보 볼 거예요. 인성정보는 얘도 반복 추천드리고 분홍색깔 크게 수익 나왔고, 주황색깔도 수익 나왔고,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왔죠. 반복 수익이 많이 나오다가 이번에 지수 연동으로 이탈이 나왔어요. 근데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또 일정 주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재추천드리고 시간에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리딩이고요. 원격 진료수에 8월 29일에 또 의료 대란, 또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 내용으로 일정주로 추천을 드렸고, 핵심 냉각 관련주기도 합니다. 전기차 화재 방지. 일단 원격 진료로 올라가는 것 같죠. 검정 색깔 별 뜨면 3시 20분쯤에 바로 1차 매수 하시면 돼요. 나는 돌파 매수가 싫다, 그러면 B 선택해가지고 눌림 매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성정보는 A를 택하신 돌파 매수 성향자분들만 바로 수익이 나왔고, B를 택하신 눌림 매수 성향자분들에게는 기회를 안 주고 바로 올라갔다. 근데 기회를 안 주고 바로 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눌림 매수 성향인 분들은 항상 B 대응하시면 돼요. 가격도 적혀 있습니다. 돌파 매수 가격은 2,650원, 눌림 매수 가격은 2,200원쯤. 가격 다 적혀 있으니까 종가 베팅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바로바로 택해가지고 매수를 하거나 기다려 볼 수가 있다. 인성정보 일봉 볼게요. 자, 역배열 끊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오셨고요. 이때도 수익 나와줬죠. 뒤에는 이탈이 나왔고요. 여기가 손절 가격인데, 이제 뒤에 눌림 매수 하셨던 분들은 2,400원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2,400원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때 지수에 밀렸다가 다시 2,400원 회복을 했습니다. 다시 맥점을 회복을 했고, 이렇게 박스 돌파 시도한 자리에서 오늘 종가에 재추천을 드리고 시간의 상승이 나오셨고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역배열 끊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끊었죠. 그럼 여기가 발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발목 무릎이 되는 거예요. 항상 추천드리는 무릎 자리에서 추천이 나왔고, 여기가 머리죠. 여기가 이제 어깨. 무릎에서 어깨까지 기대를 하고 추천이 나간 거고, 뭐 여기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바로 시간으로 상승 수익이 나왔습니다. 8월 29일이 단기 일정이기 때문에 3일밖에 안 남았죠.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짧은 기간에 짧은 폭의 대응을 하면 되겠고요. 일단 종가상으로 다시 1년선인 2,800원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여기를 안착해야 확실하게 진짜 찐 무릎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는 추천드리고 단기 50%, 이게 작아 보이지만 무려 50% 최대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직후에 또 빠르게 제자리까지 내려갔다 보면 되겠고요.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파란 덩어리가 다 매물을 뜻하고 있거든요. 매물이 많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큰 수익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이 파란 덩어리들을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 여기도 보면 파란 덩어리 뚫음과 동시에 장대 항공 터졌고요. 여기도 파란 덩어리 뚫으면서 올라왔죠. 일목균형표. 이 매물대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시고, 단기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다. 다음 다른 원격 진료주도 볼게요. 케어랩스 최근에 121선 정직하게 저항받고 있습니다. 121선 가격인 4,000원 안착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위로 또 이렇게 장기입평 있으니까 장기입평 저항대 체크하시면 되고, 지지는 하나 둘 4,000원 안착 중요. 케어랩스. 다음 유비케어. 유비케어는 2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2년선. 근데 지금 2년선 올라오기 전에 5,200원 올라오기 전에 또 여기 밑에 장기평 있죠. 1년선 반년선, 1년선 반년선부터 뚫어야 되겠고, 4,700원 4,900원 똑같이 장기평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 대응이 똑같네요. 최근에 저가 이렇게 지지 보시면 되고, 다음 비트컴퓨터. 얘도 똑같죠. 얘도 2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2년선 6,500원, 밑에 장기입평은 6,000원, 지지도 최근에 저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트가 똑같으니까 대응하는 방식이 다 똑같습니다. 다음 루닛. 루닛도 22년 말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최대 1200% 수익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전히 홀딩하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일정마다 여기서 계속 반복 추천을 줬기 때문에 요 고가폭 내에서 반복해서 수익이 계속 크게 나오셨고요. 그리고 65,000원 정도 여기 보라색깔이 타라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천이 안 나갔죠. 멈췄죠. 추천이 이제 중지가 된 상황에서 계속 하락이 나왔었고, 이번에 또 무릎자리 확인하고 9월 13일에 일정 체크하고 무릎 추천드리고 2일 만에 19% 수익 나온 다음에 계속 힘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인데, 아쉽게 이제 초록에 눌림은 주지 않고 노랑으로 쭉 올라갔기 때문에 돌파 매수자분들에게만 수익을 줬고요. 현재 또 눌림을 기다려 보시는 분들은 4만원 정도 눌림 기다려 보시고, 바로감 어쩔 수 없고, 단기 워낙 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보다는 눌림을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난 추격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뭐 소량으로 1차 매수만 해가지고 손절을 짧게 대응하거나, 아니면 2분할 3분할 정도의 분할 매수를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루닛도 9월 13일 일정주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이 없으면, 나는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 어떤 자리에 종목을 해야 될지 기준이 없다, 모르겠다 그러면 일정주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일정이 너무 가까운 거 하지 마시고, 너무 가까우면 제로 소멸 당하니까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정이 한 달, 두 달 그 정도 뒤에 있는 거 미리 매수하시면 선반영 수익이 이렇게 루니처럼 나와주니까 이런 매매를 권장을 드립니다. 뷰노도 루니과 같이 23년도 이렇게 추천드리고 크게 수익 나왔고요. 또 한 번 더 같은 자리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노랑과 초록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손절가 25,000원, 손절가 25,000원 드렸고 이탈 없이 올라갔죠. 손절가 위는 다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에요. 이렇게 돌파 기준 최대 25%, 눌림 기준 최대 50% 수익이 나왔습니다. 비노는 꺾이는 흐름이 없었고, 루닛은 계속 꺾이면서 지하실로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뷰노만 먼저 추천을 드렸고, 루닛이 일정이 잡히면서 루닛도 뒤에 추천을 드렸다. 루닛도 검정색깔 별로 3시 20분쯤에 추천 드렸죠. 이때 바로 1차 매수하시면 돼요. 검정색깔 별을 보도록 하자. 종가 베팅 매매법 3시 20분 검정색깔 별 종목 뜨면 1차 매수 가능하다. 차트 몰라도 됩니다. 재료 일정 항상 같이 알려드리니까, 루닛 9월 13일부터 17일 일정 있었죠. 요거 보고 했으면 되는 거고, 뷰노 24년 말까지 미국 FDA 승인 기대감 요거 있었고요.
리딩대로 잘 따라오시면 요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 요게 손절이 없어 보이지만 손절이 있는 겁니다. 여기 손절이 있죠. 하지만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당일에 총 수익 마감이 되는 거고요. 140만원 수익 내고 50만원 손절하고 당일에 90만원 수익 마감. 이렇게 손절을 하면서 기회비용을 살리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손절을 해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다음 8월 26일 장중 특징주 간략히 볼게요. 전기차 화재, 액침 냉각, 시추, 석유,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화재 관련주, 요것도 일정주죠. 시열로 앞당겨서 시행을 한다. 9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KN솔, 액침 냉각, 가장 큰 수혜주로 기사가 나왔고, TKG 예강, 원래 금 관련주죠. 근데 스프링클러 관련주기도 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금 관련주인 엘컴텍도 약상승은 나와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파라텍 스프링클러에도 크게 반짝이 나왔고, 액침 냉각, KN솔, 삼성공조, 인성정보, GST. 다음 석유 관련주, 국제 유가 상승, 그리고 이스라엘, 헤즈볼라가 전면전 양상이다. 멀어지는 휴전,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석유주들 시초에 반짝 나왔고요. 반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제약 의료기기, 미국 생물보안법 속도 붙고 있다. 9월 말에 일정이 있고, 에이프릴 바이오, 이엔셀,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시너지 이노베이션, SD팜, 바이넥스. 얘네가 기존에 대표적으로 엮여있는 종목이었죠. 다음 전기차 충전기. 요 섹터가 전기차 화재 방지 섹터랑 또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 외로 충전 인프라 시장이 552조 원까지 커진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화이트 솔루션, 알티캐스트, 휴맥스 홀딩스. 다음 시추, 대한고래 관련주. 코오롱 글로벌이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크게 나와줬고, 한선 엔지니어링, 웨이버스, 화성밸브, STX. 다음 원격 진료. 오늘 종가 추천드리고 시간에 상승이 나왔고, 내일은 반짝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한선 엔지니어링도 금요일에 종가 추천드리고 시간에 상승 나온 다음에 반짝했으니까 똑같이 인성정보도 반짝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8월 29일 단기 일정 있고, 추천주라서 앞에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개별 테마, 개별로 읽어보시고, 요중에 삼지엔터도 사랑의 하추핑이 요새 난리죠. 요게 초등학생의 대통령, 등골 브레이커. 부모님들 등골을 엄청나게 뺏겨먹는다. 이게 굿즈, 인형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관련 상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본 애들이 무조건 상품을 사달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모님들이 힘들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 제2의 뽀로로다, 뽀로로를 뛰어넘는 작품이고, 이번에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반응이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볼까요? 역별 돌파 자리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무릎 자리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 무릎 자리니까 매매 가능하다, 그리고 사랑의 하추핑 영화 개봉했고 후반형 노려볼 수 있다. 3일 만에 25% 급등 나왔다가 뒤에 좀 밀리더니 오늘 또 상승이 나왔죠. 현재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고, 월봉을 봐도 무릎 자리에서, 발목 자리에서 이렇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항상 무릎 자리를 공략을 잘 하도록 하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무릎에 산다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라색깔 손절 잡고 들어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봉을 보면 만원 손절 드렸어요. 월 5,900원 팬클럽방에 가입하시면 GSE 같은 추천주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추천드리고 8일 만에 5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빠졌지만 제자리까지 내려왔지만
이전에도 추천드리고 크게 급등 제자리, 이번에도 크게 급등 제자리 내려오는 흐름, 당연한 상승 하락 파동이 반복해서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요게 고작 월 5,900원짜리 유튜브 멤버십 팬클럽방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다음 8월 23일 금요일 시간의 특징주, 월요일에 정석반짝 하락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코오롱 글로벌 우, 얘가 유일하게 오늘 상승 마감한 종목입니다. 우선주의 특성이죠. 크게 오르고 크게 하락한다. 낮은 확률로 상한가 마감. 다음 엔시스, 전기차 화재 쪽으로 엮여가지고 시간의 상한가, 고가 17%, 종가는 5% 반짝 나왔고요. 그래도 2년선 위에서 마감이 되었네요. 2년선 11,700원 정도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여기 꼬리 맞고 떨어졌고, 전고점은 여기, 지지는 이렇게. 다음 코오롱 글로벌 보통주, 보통주는 시간의 상한가였으나 고가 24%, 종가 12%, 정석 반짝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앞에 설명드렸고, 한선 엔지니어링 금요일 추천주였죠. 시간에 6.7%였고 고가 15%, 종가 8%,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이것도 추천주라서 앞에 자세히 설명드렸고, 이램 시간에 4.7%, 이것도 전기차 화재입니다. 고가 23%, 종가 1%, 아주 크게 반짝이 나왔고, M 패턴으로 반등이 나와주다가 또 밀리고 있네요. 다음 제일 MNS, 얘는 공급계약 체결로 288억 공급계약 체결로 고가 7%, 종가 1%, 정석 반짝. 유한양행 우, 고가 10%, 종가 6%, 반짝. 다보링크 반짝. SY 스틸텍 재건 관련주 찔끔. M83 신규 상장주 찔끔. 이온컴포텍 찔끔. CN플러스 찔끔. CNG 하이테크 반짝. 호실적으로 반짝.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반짝반짝 하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고요. 낮은 확률로 코오롱 글로벌 우, 얘만 상한가 마감이 되었다.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되고요. 자, 이렇게 반짝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 패턴 잘 숙지하고 시초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8월 26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대성파인텍 상한가 100억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유증증의 유일한 호재, 남이 나한테 투자하는 거니까. 월봉 대시세 준 다음에 역별로 쭉 빠지고 있네요. 이렇게 역별 빠지고 있다가 살짝 끊어준 옆으로 가면서, 근데 동전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얼마나 크게 가든 관심을 안 가지는 자리고, 과거에 대시세 나오고 여기 이탈하면서부터 가짜 반등 주면서 쭉 빠지면서 죽었던 자리, 제자리 차트 복습하시고요. 항상 이렇게 쭉 올라가면 뒤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짜 반등을 이렇게 주면서, 가짜 반등을 주면서 급등 전에 가격까지 빠진다. 이걸 항상 조심을 하도록 하자. 최근에도 급등 나왔다가 1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1100원 정도까지 또 올라와 줍니다. 종가상 1110원 정도, 1120원 정도, 여기 1년선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꾸 장기 이평 맞고 떨어져요. 장기 이평 맞고 떨어져요. 장기 이평 맞고 떨어지는 흐름을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시간의 상승이고 유증 결정, 이건 되게 반짝하니까. 만약에 1년선을 11,000원 정도를 확실하게 안착하게 된다면 다음 전고점 그리고 2년선 저항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휴스틸 시간 상한가,
휴스틸이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 파이프 업체, 요 지분 가치가 2천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 월봉부터 얘도 대시세가 나온 다음에 역배열로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세가 죽었죠. 이렇게 추세가 나오고 있었고, 여기를 이탈하면 5,000원 이탈하면 사망 선고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였고, 이제 이탈이 나오면서 조심을 했어야 된다. 이제 수평 지지 하나, 수평 지지 둘, 차례차례 이탈을 하면서 최근에 지수에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이탈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을 꾀하고 있네요. 올라올 때마다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이 꼬리 안착은 실패하고 돌파만 했다가 꼬리만 달고 내려왔고, 이건 앞으로도 여기 5,000원 정도 크게 올라와주면 5,000원 맞고 떨어지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지 맥점이 4,500원이었으니까 일단 4,500원 종가상 안착하는 게 1차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4,500원 가격은 반년선이랑 일치하네요. 최근 여기 장기입형 위에 맞고 떨어졌고, 장기입형 2개 체크, 시간으로 딱 요정도 가격까지 올라왔고요. 장기입형 기준으로 저항대 1차 2차 보시고, 지수 연동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요 이전 맥점 4,300원 또 체크하시고, 다음 보르노이는 추천주라서 앞에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앞에 타임라인 활용해 가지고 보도록 하시고요. 원격 진료 관련주, 이것도 인성정보가 추천주였기 때문에 앞에 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얘네도 다 설명했어요. 역시 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해 가지고 앞에서 보시고, 다음 금량 6%, 인도 릴라이언스 인프라와 2차전지 협력을 나섰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대시세에 나온 다음에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시세가 이렇게 크게 나오셨고요. 너무나 많이 올랐고, 당연히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역배열로 계속 빠지는 형태로 내려가고 있고요. 현재도 작게 이렇게 역배열 형태로 잡혀 있고요.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제자리 차트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 이게 가짜 반등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심을 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현재 역배열로 이렇게 쭉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역배열 잡혀 있고요. 뭐 어디로 잡든 역배열로 계속 빠지는 형태로 지수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나 싶더니 65,000원 기존의 가격을 회복을 실패를 하고 조금 더 밀린 자리에서 좀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57,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일단 기존의 맥점이었던 65,000원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65,000원 회복을 중요하게 보도록 하자. 또 낙폭이 워낙 심한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면 이렇게 또 반등이 또 나와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상승폭을 보면 17%, 20% 너무 크게 그렇게 강력한 반등은 안 나오네요. 여기서 한번 시계 반등 80%짜리 나와줬고, 뒤에는 좀 힘이 약하죠. 지금도 65,000원 안착하기 전까지는, 이 역배열을 끊기 전까지는 이전과 같이 화끈한 큰 급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역배열 끊어준 다음에 한번 가속이 크게 붙었습니다. 지금도 여기를 끊고 올려야지 또 가속이 한번 나와줄 수 있겠죠. 어쨌든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 지금도 가짜 반등 주면서 더 크게 빠질 수 있음을 좀 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 포커스 HNS 6%, 최대 주주 변경 23일에 뉴스가 있었고요.
월봉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여기 고점 한번 경신하고 뒤에 하단 지켜주면서 박스로 계속 움직여주다가 2,500원쯤 돌파하고 가속 붙어서 올라갔고요.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죠. 일단 보유자분들은 요 수평 지지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하시면 되고요. 이탈하면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시간의 상승으로 또 박스 상단 4,500원까지 올라왔고요. 여기를 안착해야 전고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 크게 박스는 이렇게 꼬리로 확장하면 더 크게,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 신규 매수 할 거면 당연히 여기 지지 잡고 손절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요 하단 이탈하면 또 장기 편까지 내려옵니다. 다음 해리스 관련주, 마리아나 관련주. 해리스가 트럼프 지지율 우세, 오성첨단 소재 5.5%, 나머지는 2%대에서 4%. 얘도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죠. 단기에 많이 올랐습니다. 해리스 마리아나 관련주 이렇게 고점 박스 자리고요. 최근에 밑에 밑꼬리도 보면서 앞에 설명드린 종목이랑 똑같이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 에머리지 얘도 많이 올랐죠. 바닥 대비 200%나 올랐네요. 이렇게 박스로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 박스 매매 자리입니다. 다음 우리바이오. 우리바이오도 추천주였고 많이 올랐죠. 크게 이렇게 고점 박스고요.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헤드앤숄더의 흐름이 보입니다. 오른쪽 어깨 내려오면서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빠지니까 최악의 흐름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가 아니라 여기를 지키면 아무 상관이 없죠. 4,250원 정도 지키면 상관이 없어요. 이 두 개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면 상관없이 또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탈하면 최악으로 이렇게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자. 우리바이오도 지금 바닥 최근 저가 대비 120% 올랐고, 얘는 여기 매수 가능, 상단 도달할 수 있다. 여기 매수 가능, 상단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도달할 때 또 여기서 잡으면은 또 상단까지 갈 수 있다. 그 자리가 여기였고, 이렇게 도달. 여기는 고수의 자리죠. 역별로 끌려 내려가는 자리니까 초보가 매매하기에 좋은 자리는 여기고요. 발 확인하고 무릎 자리, 무릎 자리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뿅 올랐습니다. 이거 무릎 자리,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자.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어깨, 무릎, 다시 발, 무릎, 어깨, 머리,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자. 다음 화일약품. 얘도 마리아나 크게 박스 장기 평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0원 2년선에서 자꾸 저항 걸리고 떨어졌고요. 지지는 121선 1,700원, 지금은 1,700원 2,000원 사이의 박스로 보면 되겠네요. 박스 중앙 가격은 1,850원. 다음 하이스틸 5%. 철강 관련주도 시추 관련주로 엮여있죠. 하이스틸 월봉 크게 요렇게 박스, 요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박스 하단에 추천드리고 수익이 이렇게 나왔던 앤데 지금 또 밀리고 있고요. 하단 자리에서 반등을 깨하는 중. 박스 중앙보다 살짝 밑에 박스 하단에 위치해 있고, 일봉 최근 크게 반등이 나왔다가 장기 2평까지 빠진 상태. 2년선 3,8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겠습니다. 시간으로 3,7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여기를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다. 역별은 이렇게 살짝 끊어준 자리에서 시간에 반응이 나와주네요. 3,800원 안착을 해야 또 힘이 붙어서 올라가 줄 수가 있다.
다음 이램 3.5%, 전기차 화재 관련주, 바나듐 배터리, 월봉은 거래정지 상패 위기가 한번 있었고요. 정석으로 거래정지되고 반짝했다가 죽었고, 뒤에는 쭉 올라갔다가 또 크게 빠졌고요. 보통은 거래 재개되면 이렇게 빠졌다가 밑에서 좀 많이 횡보합니다. 횡보하고 계속 노는데, 이례적으로 좀 상장 시가를, 상장이 아니라 거래 재개 시가를 회복하고 올라갔던 좀 예외적인 케이스의 종목이고요. 지금 밑에서 이렇게 박스 1,500원, 2,000원 정도 사이에 박스로 보면 되고요. 파동이 크죠. 1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현재 이렇게 크게 박스, 캔들 몸통 기준, 꼬리 기준으로는 더 크게 박스, 크게 흔들어주는 종목이니까 초보가 매매하기에는 좀 껄끄럽다. 시간의 상승으로 2,000원 정도까지 회복을 했고요. 121선 가격이 박스 중앙 가격 2,070원 정도 하죠. 여기를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겠습니다. 크게 작게 박스 매매 구간. 다음 이렌텍도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엮였어요. 국내 유일 원통형 셀 웰폭주 화재 안정성을 획득. LG도 채택 부각의 강세가 나왔고요. 월봉 정직하게 만원의 저항을 받다가 이렇게 저항 받다가 돌파하고 슈팅, 뒤에는 빠집니다. 빠지고 또 15,000원, 만원 정도의 박스를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죽었고요. 지금은 만원에서 7,500원 정도의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많이 부딪혔던 가격이 7,500원. 최근에 이 저가는 지수 연동으로 밀렸던 가격이고, 만원이 맥점이었다. 다시 만원을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일단 만원은 좀 먼 나라 얘기죠. 지금으로부터 만원은 전고점인데 좀 먼 나라 얘기고, 일단은 기존 맥점이었던 7,5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박스로 보시면 되고, 7,500원 종가상 안착을 중요하게 보시고, 다음 위에 장기 2평 2개, 그 다음에 만원. 그러니까 만원이 4차 저항대입니다. 좀 거리가 있죠. 현재는 이렇게 박스 대응하시고 7,500원 안착부터 바라보도록 하자. 시간의 상승으로 7,2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